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생일이 지나고 나니 더 좋으시겠습니다. 어제 생일이셔서. 왜요? 나이 먹어가지고 안 좋아요. 너무하세요. 축하드립니다. 하루 늦었지만. 슬퍼요. 감사합니다. 이게 숫자도 별게 아니라고 하지만 또 숫자가 주는 압박감이 또 있어서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눈은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노안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어서 예. 어떻게 보십니까? 임명 안 할 것 같아요. 어제 국무회의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임명을 하지 말아라. 그런 식의 좀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미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이완규 법제처장이 네. 지금 한동훈 총리가 당장 이번 주라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맞다. 그런 식의 좀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예. 근데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헌재가 임명하라고 했으면 해야죠. 왜 한덕수 국무총리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욕먹을 짓은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네. 한덕수 총리 보고 결정하라고 미루는 것 같은데 네.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더라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지금 박수영 의원 등이 단식을 하면서 임명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담감을 떨쳐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도 반대하고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여당도 반대하고 그런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한덕수 총리나 헌재의 판단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명해야 된다는 목소리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 그 소리는 외면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명해야죠. 이게 예. 징벌적인 규정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헌재의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법치주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제 네, 만약에 임명을 안 하면 이제 선고 8인 체제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네. 지금 8명인데 3명이 기각을 하고 5명이 찬성, 인용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된다. 근데 마은혁 재판관은 민주당이 추천을 했으니까 분명히 인용 찬성에 표를 던질 것이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6대3으로 헌재 심판이 선고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확정이 되면 보수 쪽에서는 너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못했다. 너 가만 안 두겠다. 이러한 정치적인 압박, 거리에서의 물리적인 압박이 강해질 거예요. 네. 그러한 부담감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마 후보자를 임명을 하더라도 그 결론에 참여할지 안 할지도 아직 정해지지가 않은 건데 이미 평의에서 그런까지, 결정하겠죠. 재판관들 평의에서.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제 이런 거죠. 만에 하나 진짜 이렇게 참여하게 돼가지고 6명이 나오게 되면 이거 어떡하냐. 내가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게 돼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쯤 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14일 금요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마지막 이제 변론 진술이 끝난 다음에 보통 한 2주 정도 있다가 선고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번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금요일 날 했어요. 그래서 2주 그리고 금요일 해보니까 14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 17일까지 일정을 안 잡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아니 이거는 찬성 인용 난 못하겠어. 나는 기각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소수 의견을 또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14일을 넘어서서 17일 주간 그때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 조금 이제 앞당겨지면 다 뭐 재판관 8명이 일치된 의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만약에 14일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누군가는 지금 다른 의견을 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날짜로도 그걸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선고일 며칠 전에 미리 말해줍니까? 보통 2, 3일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그것도 마음이에요. 그냥 헌법재판소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고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때는 2, 3일 전에 우리가 며칠 날 선고를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관례로 보면 2, 3일인데 그거를 일주일 전에 할 수도 있고요. 예. 하루 전에 할 수도 있고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갑재 씨나 정규재 씨 등 보수 논객도 전원 일치로 판면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하지만 이게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또 기각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여서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끔찍할 것 같아요. 소장님은 어떻게 윤석열 예상하십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직과 영부인직에 있으면서 네. 국민을 놀랍게 하고 정말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공정과 상식을 저버린 이상한 결정과 행동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분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라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8대0 전원일치로 이것은 파면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옥중 편지, 헌재 재판관 3명을 처단하라. 그리고 지난 3.1절 집회에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 헌재를 때려 부수자. 이렇게 내란을 선동하는 것 같은 말들을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런 발언들은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거리의 지지층 보고 하는 얘기죠. 거리에서는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뭘 잘못했냐, 이재명 대표를 때려잡자 이러한 구호 외침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지난번 주말에도 광화문 집회는 몇십만 명이 모였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을 선전선동을 해서 좀 여론의 압박을 가하면 헌법재판관들도 위축이 돼가지고 다 인용하려고 하다가 보수 쪽 성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3명 정도는 기각으로 의견을 모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참 전직 국방부 장관이고 참 현직 국민의힘 의원이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시스템과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저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에 심히 부끄럽고 자괴감이 느껴지고요. 예. 저런 분들은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현실인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예, 명태균 씨 조사를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지금 검찰이 하고 있어서 네. 뭡니까? 검찰이 이렇게 명태균 카드를 지금 이 시점에 휘두르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시점이 묘한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을 한번 쭉 봐보세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조사하면서 지난주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육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돈 문제도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장제원 의원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도 보도가 되고 있고, 이철규 의원 아들과 관련된 얘기도 지금 나왔고, 네. 그리고 건진법사라고 혹시 기억을 하세요? 그럼요. 예, 건진법사도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동안 성역으로 있었던 윤핵관들이나 건진법사, 명태균 이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사정기관이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단 말이죠. 네. 이거는 빗장이 좀 풀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권력 누수 현상. 그러니까 검찰이나 사정기관, 경찰 이런 곳에서 자기네들 살려고 그동안 캐비넷에 감춰뒀던 이런 것들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직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국민의 여론을 받아서 지금 조사하는 것 같다. 예. 그것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검찰이 그동안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거는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그럼요. 지금은 또 열심히 하겠다고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언론도 검찰이 내놓은 그 수사 사실 관계를 보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보도를 하면 예. 검찰이 이끄는 대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네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이게 검찰이 계속 끌고 가는 느낌이다라는 또 생각도 들어서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어쨌든 조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조사, 예. 수사. 저희가 이제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네. 근데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잘못된 일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예. 그 조사 안 할 수는 없고 그 보도 안 할 수도 없겠죠. 근데 그걸 지금 이러한 시점에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뜨리는 것은 사정기관들 스스로 주도권을 좀 행사하려는 것 같고 지금 너희들 검찰 너희들 뭐하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본인들 조직의 존재감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지금 하나씩 터뜨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명태균 특검법이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는 됐지만 국민의힘에서 받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은 뭐 보낼 수 있다. 전부 증거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그거와 무관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신 것 같은데요. 좀 뻥과 허풍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누군가 정치인과 사진 찍고 안부 묻고 그러면은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명태균 씨와 함께 불법적인 일, 비도덕적인 일을 해야 그런 것이지 명태균 씨가 좀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허풍이 섞인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명태균 씨 변호사가 막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홍준표 오세훈은 잡았다. 다음의 목표는 여권의 핵심 실세 K와 여권의 중진 의원 J가 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다녀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좀 과장된 어법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은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을 못 잡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어쨌든 네. 그 두 사람도 직접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여론조사 부탁도 하고 조작도 해달라고 그러고 돈도 직접 주고 그런 게 아니면 뭐 그렇게 큰 타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는 이제 좀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선고가 인용이 되고 탄핵이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기 대선 이어질 건데 국민의힘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괜찮죠. 지금 여러 가지 봐보세요.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이 확 지금 정권교체 여론에 많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거리에 나가가지고 뭐 헌재를 때려 부수자, 윤석열을 지키자 이런 메시지를 국민의 의원들을 다수가 참석을 해가지고 외치고 있고요. 예. 여당의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가서 지난번에 죄송했어요.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있고. 네. 이게 좀 뭔가 움직임과 흐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메시지랑.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 분들이 지도부를 포함해서 대선은 포기하고 결국에는 지지층과 당원들의 결집과 지지를 받아서 당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원래 정치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치의 교과서에는 그렇게는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거리의 지지층의 압력과 압박이 워낙 세다 보니까 예.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어쨌든 제사보다는 제법에 선거 대선보다는 당권에 관심이 있는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현재 저런 중도층과 합리적인 보수층의 외면을 받는 저런 행동과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서 예. 참 부끄럽고 창피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찾아갈 때예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우리 뭐 방위비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런 거 지금 시비 걸기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지금. 네. 관세 시작해보려고 가지고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타깃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의료 대란 지금 정말 더 난리예요. 어제 기사 나온 거 보셨겠지만 신입생을 빼고 재학생들의 97%가 지금 수업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럼 걔네들도 이제 수업 안 받고 휴학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 의료 대란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할 건지 그거에 힘을 모아야지. 지금 거리에 나가서 윤석열 지키다 박근혜 찾아가가지고 보수가 단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들을 때냐고요.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요. 나는 그런 거 우리는 필요 없다. 지금 그 얘기를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창피합니다. 그래서. 네, 네. 이렇게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준석 의원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이준석 의원은 지금 완주 의사가 상당히 강해요. 네. 그리고 본인이 결국엔 대통령 될 거라는 생각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네. 아니요, 이번에. 그 이재명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를 선택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뭐 지방도 방문을 하고 정책 세미나에도 참석을 하고 정책 발표도 계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민의힘과는 뭐 이렇게 오고 가고 이런 게 없을까요? 지금은 없어요. 왜냐면은 본인 스스로 이제 그거를 거부감을 갖고 있고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의원은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거든요. 예. 어차피 뭐 대선 안 될 건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당을 휘집어 놓으면 자기네들 윤핵관들 그 현 지도부들 당권 주도권 잃게 된다. 그런 예. 짓을 왜 하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준석 의원과는 어떤 대화나 협상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꽤 시끄러웠었는데 지금 네.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시끄러운데 호나 전 대표는 이준석 의원에게 나랑 좀 대화 좀 하자, 네. 토론하자 그러고 있는데 이준석 의원은 좀 계속 무시하는 전략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법률적으로 서로 공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준석 의원의 대선 가도에 계속 좀 장애물과 걸림돌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크게는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작용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정당 하나 원만하게 이끌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냐. 그럼 또 거기에 특별히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허은하 전 대표가 주장하는 것과 이준석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허은하 의원은 왜 당신이 당에 개입을 하느냐, 당무에 개입을 하느냐, 당대표는 난데 내가 왜 사무총장 하나 내가 왜 해촉시키지를 못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결국에는 또 이게 돈 문제로까지 엮여 있잖아요. 뭐 당의 정책 연구 자금을 네 맘대로 했다라는 둥, 뭐 유용했다, 배임했다 이런 법적인 소송까지 가고 있고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언제 당무에 개입을 했냐, 허나 당신이 하고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정책 자금은 법적으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허나 당신은 당원 투표에 의해 가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사람이 아니냐. 그런 사람이 왜 이상한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